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오늘은 스태틱 웹페이지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스태틱 웹페이지가 어떻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의 동작, 문법 이것을 예시를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챕터를 설명하게 됐어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스태틱한 웹페이지라는 것,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어서 이걸 다이나믹하게 바꾸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동작과 문법을 예시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성공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웹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수업으로 이거를 다 이해한다는 건 넌센스고 우리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파이썬에서 활용하기 위한 정도의 기초 개념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맛보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실습은 프랙티스 19번 자바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HTML에서 했었던 스태틱 웹페이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보는 것처럼 이제 헤더 타입의 제목, 그 다음에 링크, 패러그래프가 빨간색으로 또 글자 크게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스태틱하다고 얘기해요.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고 바뀌지 않죠.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이 세 개의 문장의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바뀌는 내용을 자주 봐요. 일단은 보는 것과 같이 물건들 같은 것이 있으면 접속을 했는데 물건들의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보고 오늘의 관심사는 사실 이런 거죠. 이제 화면에 이렇게 Let's see a button 같은 게 있고 단추를 누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꾹 누르면 갑자기 없었던 곳에 새로운 글자가 나타난다는 등 즉 사용자가 웹브라우저 화면에 입력을 주고 그 입력에 맞춰서 웹페이지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다이나믹한 웹페이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또 자바스크립트로 주로 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제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본 겁니다. 처음에 웹페이지가 불러일으켜졌을 때 이렇게 한 줄이 있고 단추가 있는데 이걸 꾹 누르면 단추 밑에 Thanks for adding text라는 글자가 추가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왼쪽에 있는 html5.html이 이 소스 코드예요. HTML 소스 코드인데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설명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 스크립트 부분에 스크립트로 시작을 해서 스크립트로 끝났죠? 타입, 텍스트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보면 함수를 의미하는 펑션이라는 게 있고요. 파이썬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아서 입력 파라미터 받는 것,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브레이스, 함유의 끝을 알리는 클로징 브레이스가 있는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벌어진 거냐? 이런 내용은 바디 부분에 있겠죠? 바디 부분의 첫 번째 보니 header 1 태그로 let's see a button 이게 header 1으로 된 거네요. 두 번째 부분은 버튼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on 클릭되면 이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click me입니다. click me. click me라는 글자가 진짜로 버튼 같이 생긴 애에 들어가 있으니 이 버튼 태그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패러그래프가 있지만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네요. 자, 그럼 우리가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버튼을 눌렀다면 버튼에는 놀랍게도 눌렸다면에 해당하는 onClick이란 영어 단어가 있고요. 그 뒤에 add paragraph 텍스트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바스크립트의 add paragraph 텍스트 함수로 호출하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호출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호출이 돼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됐는데 파이썬 함수 같이 동작합니다. 내용을 보면 도큐먼트 점 찍었어요. 객체에 점 찍는 거 되게 비슷하죠. 여기 도큐멘트 이거예요. 바디 구문이 있는 이쪽 본문. get element by id가 있네요. 우리가 HTML에서 CSS 넘어갔을 때 id를 가지고 거기에 모양 바꿔준 거 있죠? id는 여기 id 있잖아요. id는 패러.
패러라는 아이디의 엘리먼트를 찾아라. 그리고 뭐 했느냐? 또 점 찍었어요. inner HTML은 thanks for adding text. 패러그래프에 원래 글자가 없는데 이 패러그래프를 찾아서 inner HTML이 이 안에 글자를 쓰라는 겁니다. thanks for adding text로. 단추 누르는 순간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이 줄의 실행에 의해 줄이 생긴 거예요.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하고 실제로 화면은 사용자의 단추 클릭에 의해 동적 반응을 한 거죠. 이런 것이 자바스크립트가 HTML에 섞여서 정적인 HTML 파일을 동적으로 바꾼 것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용자의 입력을 받은 거죠. 자, 살펴보면 onClick은 이벤트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add paragraph text는 실행해야 될 함수를 호출한 거고요. 바꿔야 될 HTML 부분을 명시하기 위해 get element by id, 패러, 그래서 이 패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inner HTML에 이걸 바꾼 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내부에 속해 있는 데이터를 바꾼 것처럼 점 찍고 이것의 inner HTML, HTML 안에 있는 텍스트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HTML과 자바스크립트가 서로 반응하고 서로의 내용에 손을 댄 거죠.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는 것과 같이 입력창이 있고 단추를 누르면 입력을 한 경우에는 밥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입력을 하지 않으면 입력을 안 하신 상태에서 단추를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것,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결국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왜 사용합니까? 사용자로부터 액션을 받고 그 액션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스태틱한 HTML로는 불가능했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섞어서 결국은 우린 가능하게 한 거죠. 왜 그렇게 섞어야 되느냐?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크업 랭귀지로서 컨텐츠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길래? 파이썬이 뭡니까? 데이터를 정의하고 if라든지 반복 구문에 의해서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처리해서 결과를 돌려주잖아요. HTML은 못한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정받고 있어요. 따라서 앞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함수도 만들 수 있고요. 뒤에서 볼 건데 변수 선언, 조건문, 반복문 전부 다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펑션을 프로그래밍 언어적 특징에서 살펴보면 자바스크립트 언어 구문이고요. 함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어사인먼트 연산자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한 줄의 끝을 의미하는 세미콜론도 있고 실제로 이것을 호출할 때 함수 이름에 입력 파라미터를 주는 호출 방식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러에 해당하는 아이디의 글자를 찾았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기능이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HTML의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간단하지만 꽤 의미 있는 예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입력을 하고 단추를 누르면 입력된 것이 입력을 하지 않고 누르면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자, 보면 이런 거를 하기 위해 display input 함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창이 결국은 자세히 보면 요 input 박스입니다. id가 name이에요. 따라서 요 name id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걸 가져오겠죠? 여기 있잖아요. get element by id가 또 등장했고 이번에는 그 name 박스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거를 변수 선언을 해서 테스트 인풋에 저장을 했습니다. 입력을 받은 게 없으면 이 테스트 인풋의 랭스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입력을 안 하셨어요 라고 다시 출력을 내보내니 패러 아이디가 있는 본문을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앞처럼 패러 아이디에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랭크는 0이 아니겠죠? 그러면 입력받은 글자를 가지고 패러에 있는 부분에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밥을 입력을 하면 밥이 출력이 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특징, 조건문도 있고요. 변수도 만들 수 있고 조건에 따른 동작이 달라지는 등
정말 프로그래밍 언어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간단한 사례를 만든 겁니다. 다른 예제를 보여주는 건 이렇게 박스를 띄우는 거예요. 우리 웹브라우저 사용하다 보면 이런 박스 자주 뜨죠. 이런 거를 얼러트 박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얼러트 테스트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The test worked라는 단어가 뜨고 OK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이 인풋 박스에다가 숫자를 넣고 누르면 여기에 입력한 거에 5를 곱한 값을 출력을 하니 보는 것처럼 5를 입력을 하고 3을 입력을 하고 5를 누르면 5, 3,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을 입력을 하고 multiply by 5 하면 3 곱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보는 것과 같이 인풋 박스 앞에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버튼은 얼러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누르면 여기 떴어요. 얼러트 테스트라는 글자가 있어서 누르면 얼러트 박스를 띄운 겁니다. The test works라는 글자가 들어간 얼러트 박스, The test worked가 들어간 얼러트 박스가 뜬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인풋 박스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 요 my alert method가 실행이 됐어요. my alert method 여기 있네요. 앞쪽에서 예제처럼 id 주고 값을 읽어온 후 곱하기 5한 값을 얼러트 박스로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러트 박스가 띄었죠. 따라서 이렇게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것처럼 입력을 받은 결과를 이렇게 창으로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이 alert 기능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입력을 받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보는 것과 같이 나를 눌러봐 계속 누르면 이번에는 떠있는 이 프롬프트 박스라는 것에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하는 박스를 따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반영이 돼서 앨리스를 입력을 했더니 문장 속에 앨리스를 넣어줬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 박스입니다. 프롬프트 박스고요. 뭐 예제를 살펴보면 클릭 미 해서 누르면 마이 프롬프트 박스를 실행하죠. 마이 프롬프트가 보면 프롬프트 그리고 이렇게 띄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띄워라.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게 프롬프트가 뜬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결과가 person으로 올 거고, person이 비지 않았다면 여기서 입력받은 person을 중간에 두고 hello person 이렇게 되는 거죠. 앞쪽에서는 앨리스를 입력을 받았으니까 hello 앨리스가 뜬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띄워서 거기서부터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것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을 안 하면 디폴트 값도 줄 수 있으니 우리가 펑션 호출하거나 했을 때 펑션의 결과가 none이면 예를 들어 이걸로 디폴트 값을 대체해라 뭐 이런 예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디폴트에 대한 부분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프로그래밍 언어적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HTML에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바꿀 수도 있고, 얼러트라든지 프롬프트 박스 같은 걸 띄워서 사용자하고 동적으로 입력도 받고 결과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는 수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앞쪽에 이미 다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좀 바꾸는 건데, 보는 것처럼 클릭 미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뜨고 입력을 했을 때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너 입력 안 했어. 입력을 하면 자세히 쳐다보면 이거 앞에 있었던 예제예요. 입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동작만 한번 추가해 봐라. 입력을 했을 때에는 앞에 비슷한 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on 클릭을 봤는데 이 on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의 이벤트는 여럿 있어요. onload, 여기 이제 onload가 있는데 하필이면 body 옆에 있죠. 이거는 뭐냐? 웹페이지를 웹브라우저가 성공적으로 다 읽으면 onload, 페이지를 브라우저가 다 로드하고 나면 페이지 다 읽혔어요. 그리고 얼러트 박스 띄우게 할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버, 특정 위치에 마우스가 올려면 갑자기 풍선 같은 거에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마우스 오버입니다. 따라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하는 저 이벤트들은 꽤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저런 이벤트들을 찾아보고 그거에 따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보면 결국 스스로의 자바스크립트 능력이 느는 거죠. 뭐.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보는 것과 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무한대도 나오게 해보고 5가 나오게도 해보고
이거는 계산 불가인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요 부분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은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파이썬 언어를 배우다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얘기했는데 HTML, CSS, 자바스크립트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특히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또 훌륭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나 iOS 앱을 개발할 때도 많이 쓰여요. 이런 것을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프로그램을 한 번 짜면 여러 곳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HTML, CSS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짤 때 많이 씁니다. 따라서 며칠 안 되는 수업이었지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재미있어요. 파이썬 수업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한번 손을 대볼까 해요. 근데 마침 앱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 참 좋네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공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툴도 있습니다. 따라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흥미를 느꼈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한번 만들면 맥이든 윈도우즈든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싶으면 요 엘렉트론이라는 거에 관심을 좀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제 레퍼런스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그램에서도 자바스크립트 꽤 많이 쓰여요. 성능이 또 좋아요. 이거를 쓸 때 Node.js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떼어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단독으로 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성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서버 짤 때 자바스크립트로 이 Node.js로 서버 짜면 CC++에 육박하는 성능의 기능을 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따라서 파이썬 좋은데 자바스크립트로도 한번 서버 짜보고 싶다. 그럼 이 Node.js 써보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w3schools.com에 가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과 예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실행해 보면서 더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책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 계속 동일한 책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망의 웹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마쳤어요. 시작은 인트로덕션 투 파이썬으로서 인터넷이 뭔지, 웹이 뭔지, 그리고 HTTP, HTML, CSS, 자바스크립트, URL 이런 거에 대한 개괄적 설명에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제 또 하루씩 했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웹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나중에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넘겨주고자 했고요. 이제 웹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마쳤으니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론 공부한 이런 것들이 과연 파이썬으로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고요. 실습 자료들이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씩은 돌려보는 경험 갖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